핫이슈입니다. 지난 4일 일요일 KT 위즈 데스파이네 선수하고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선수 사이의 고함 신경전 이후에 보복구 이슈 다루겠습니다. 하나가 외국인 타자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수 킹엄 선수는 이슈 팔로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 몽고메리 선수 그리고 SSG 가빌리오 선수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팀 내 평가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김원영 SSG 감독 스트존에 어필하다 퇴장됐습니다. 네, 사과를 했습니다. 5일날 상벌이는 열린다고 하는데 이용규 선수가 고함을 쳤고 2년 전에 이제 강백호 선수의 고함 그죠? 파울 내고 약간 좀 그 생각이 저는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8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콘텐츠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4일날 수원에서 열린 키움 KT전에서 3회 초 이용규 선수 19째 승부 끝에 땅볼 아웃되고 2이닝 끝내고 들어가던 데스파이네 선수가 파일라운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용규 선수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용규 선수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일촉즉발 둘이 발끈하고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의 약간 용규놀이 파울 엄청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볼을 10개나 던졌거든요. 뭐 투수가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데스파이네 선수는 그거 아니야. 진짜 2구째에 파울을 내고 와 아쉬워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 보고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들어갈 때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 와 이렇게. 그 이닝 끝나고 3회 말이죠. 한현희 선수가 키움 한현희 선수가 올라와서 다음 이닝에서 2사 후에 조용호 선수한테 초구에 144를 탁 던졌는데 피했어요. 약간. 그 다음 143km 그냥 다리 쪽으로 바로 던졌죠. 맞았죠. 경기 후에 KT 장승우 선수가 이에 대해 좀 해명을 했습니다. 뭐 용규놀이 파울 많이 낸다고 한 건 아니고 2구째 파울을 때리고 이용규 선수가 화를 막 냈는데 그것 때문에 데스파이네 선수가 화가 좀 났다. 그래도 보복구까지 던질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뭐 KT 쪽 이야기인데 우선 데스파이네 선수의 잘못이죠. 데스파이네 선수는 파울 이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이용규 선수가 이제 고함을 쳐서 그냥 고함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흉내 그냥 냈다 이런데 사실 이제 야구 선수라면 특히 투수들은 상대 타자가 정타를 못 맞춰서 파울을 계속 내는 거 가지고 뭐 화납니까? 뭐 조금 열을 받아도 이거 선수 탓할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손도 대지 못할 강속구를 던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파울을 일부러 내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 타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타자 2명만 그냥 있으면 선발 투수 바로 끌어내리잖아요. 79 던지고 그 다음에 또 79 던지게 해서 이래도 끝 안 내고 그냥 예정된 투구수 다 채워서 140개 던지고 마운드 내려와야죠. 그런 타자 없잖아요. 경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장면들인데 본인도 그거 알았을걸요. 데스파이네 선수가. 뭐 그래서 파울을 치고 고함을 치는 부분을 보고 화가 났다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는 게 맞을 겁니다. 파울 많이 내니까 좀 열은 받았겠지만 고함 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아마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고함을 치더라도 이용규 선수한테 대고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서서 해야죠. 왜냐하면 이용규 선수도 타석에서 돌면서 이렇게 고함 치 데스파이네 선수한테 대고 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019년 8월에 강백호 선수도 롯데전에서 파울 타고 치고 고함 치고 마운드 흙을 발로 찹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많았죠. 일부에서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 없다 얘기 들렸는데 스스로에게 화가 난 행동이었잖아요. 그죠?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는 좀 보기 어려웠고 당시 이제 롯데 투수 김은중 선수가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뭐 좀 화가 났죠. 근데 이용규 선수는 어제 흙을 차지도 않았다. 한은희 선수의 보복구는 누가 봐도 보복구 맞죠? 초구부터 들이댔는데 안 맞았어요. 피했어요. 근데 이 지금 조용호 선수가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피로도가 쌓여서. 그래서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나가면서 때리려면 가드를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유격구가 위로 날아오면 그것도 좀 위험해요. 잘못하면 얼굴도 맞을 수 있고 머리 큰일 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보통 엉덩이고 그죠? 그리고 등짝인데 이것도 제거 안 되면 다치죠. 근데 뭐 보복을 하려고 던지는데 살살 안 아프게 던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프게 하려고 던지는데 왜 큰일 나는 장면이죠. 한인희 선수도 뭐 던지고 싶어 던졌겠습니까? 상대를 아프게 하는데 그 본인 마음도 아파요. 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야구의 일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선발 투수였으면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였을 거고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쓸데없는 장면이죠. 이거 시발점은 데스파이네 선수 맞아요. 어제 이제 장승우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 선수들이 특히 남미 선수들이 문화가 좀 다른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문제가 있다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보다는 선수들과 얘기할 때 좀 편하게 느끼는 것 같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독님, 코치님도 물론 우리도 외국인 선수들에게 잘 맞춰주려고 하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 문화에 잘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남미 사람들만 뭐 성격 뭐 급하고 성질 급한가요? 저는 밥을 7분 만에 먹습니다. 야차면 5분 만에도 먹어요. 상대 존중하는데 국적, 문화, 민족, 종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네, 좋은 사람은 딱 봐도 좋다. KT 8연승입니다. 이대현, 엄상백 선수 합류를 하죠. KT 3승세가 무섭습니다. 8연승입니다. 상무에서 엄상백 선수가 6일 제대를 합니다. 7일부터 출전 가능합니다. 6일부터 열리는 대구 삼성전에 합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퓨처스리그 최강자입니다. 원톱입니다. 지금 엄상백 선수가요. 선발 가능하고 불펜 가능하고 쓰임새 좋고 이강철 KT 감독이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단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야 지금 KT 이렇게 좋은데 엄상백 맞아 가면 어떡한단 말인가. 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한 이대현 선수 2군에서 잘 던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51km를 찍었다 그래요. 웨이트 트레이닝 강화해서 좀 몸무게를 10kg를 불렸다 그럽니다. 체격 좋습니다. 구위 막강합니다. 팀에서 큰 기대 겁니다. 이승용 단장 구위 정말 좋다. 대구로 이대현 선수도 합류하고 지금 KT 불펜 막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발이 다 좋죠. 자, 이게 고민이죠. 일단 엄상백 그리고 이대현 선수 불펜 합류가 예상이 되는데 불펜에서는 김재윤, 주건, 박시영 선수 붙박이 나머지 선수 중에서 누구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아쉽지만 내려야 된다. 7연전이죠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좀 변화를 둬서 뭐 선발로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간으로는. 하나가 외국인 타자 힐리 선수 퇴출을 시켰습니다. 미러키 소속 에르난 페레즈 선수를 영입을 할 계획인데 하나가 3일 토요일에 MLB 사무국에 신문조회 했습니다. 5일날 미러키 구단에서 페레즈 선수 방출을 했으니까 곧바로 영입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30세. 올해까지 통산 651경기에서 빅리그에서 타율 2할 오픈 45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수베로 감독하고 같이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2016년, 2019년까지 4시즌 동안 미러키에서 같이 뛰었었죠. 또 압니다. 올해를 보고 또 적응을 시키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데려왔는데 외국인 타자는 아무래도 타자 같은 경우는 좀 리그 적응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교체가 좀 더 빨라졌죠. 당초는 조금 더 보고 전반기까지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패가 너무 길어졌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변화 안 주면 큰일 나겠구나. 팬들 좀 난리가 났으니까 지난 주말에 정민철 단장하고 구단 프런트가 논의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 스카우트 팀이 컨택을 딱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힐리 선수를 영입할 때 이미 리스트업이 됐던 그 후보군 중에 한 명. 수베로 감독도 잘 아는 선수고 수베로 감독도 괜찮다 이렇게 추천도 했는데 또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선수 어떤가? 베레제 선수가. 미러키의 하나가 이제 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관계자가 있습니다. 미러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하나 쪽으로 잘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자가 미러키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외에도 미러키 구단에 이제 미리 이 선수의 의향도 좀 물어볼 수 있고 미러키 구단에 방출해 줄 건가? 우리 팀에 보내줄 건가? 미러키 구단의 뜻이 또 중요하니까요. 비아누에바 전제 하나 선수였죠. 비아누에바 전 선수도 뭐 미러키 내부 사정을 훤히 잘 알고 하나에 지금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분이죠. 수베로 감독의 존재가 페레즈 선수가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 줬다고 구단 관계자가 하나 구단 관계자 얘기를 했습니다. 신분 조회 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또 페레즈 선수가 SNS에 하나 팔로잉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소문이 쫙 기사화도 되고 근데 MLB 사무국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단이 좀 긴장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MLB 사무국의 신분 조회 전에 선수 측하고 직접 컨택하는 것을 수년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이거 템퍼링이다. 문제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 구단이 조금 요 며칠 굉장히 조금 어려워했죠. 그렇다면 킹엄 선수는 어떻게 되나? 지금 안 아프다고는 합니다. 수베로 감독한테도 킹엄 선수가 저 안 아픕니다. 얘기를 했다는데 하지만 이제 한 분만 더 아프면 구단에서 그냥 고홈 이렇게 바로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킹엄 선수가 저번에 등부상 했죠. 그래서 조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자마자 여러 그냥 에이전트들이 그냥 외국 에이전트들이 수베로 감독한테 선수 소개를 쫙 이런 투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해서 수베로 감독이 막 전화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아이 킹엄 괜찮대 그냥
단순 근육 부상이래. 조금 이따 올 거야 해도 그냥 에이전트들이 계속 외국인 투수 이런 좋은 선수 있다고 소개를 잔뜩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킹엄 선수는 한 번만 더 아프면 내년 재계약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머지 후반기 남았습니다. 후반기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활약한다면 당연히 재계약 되겠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활약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높게는 보지 않는데 모릅니다. 뭐 야구부장이 가능성 높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이트 노런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성적을 이어가면 내년 재계약 어렵습니다. 몽고메리, 가빌리오 선수 첫 선. 자, 삼성 라이온즈 몽고메리 선수가 7월 4일 NC전에 3이닝 안타는 없고 볼넷 4개 무실점이었는데 최고 구속 147km 체인지업 슬라이더도 던지던데 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싱킹 패스트볼까지 5개 구종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막 진짜 많이 던집니다. 예, 제구 아쉬움은 조금 있었는데 뭐 스트존이 좀 다르니까 NC 타자들이 투구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기다리더라고요. 1, 2구는 안 쳤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승부하겠죠. 뭐 적응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좀 봅니다. 팀 내부적으로 합격점 도움은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더 눈에 띄는 선수는 이학주 선수가 올라왔어요. 2일 이제 NC전에 4타수 1안타 4일날 NC전에 3타수 3안타 2타점 그리고 수비 깔끔하게 하고 5회 강호 콜드게임 승을 딱 확정을 짓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간절해 보이더라. 간절함이 돋보이더라. 이것이 삼성 구단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삼성 구단 관계자가 본인이 대호각성한 것 같더라. 야구를 좀 더 진지하게 하더라. 집중력이 있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모습 보인다. 그러면서 이학주 선수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죠. 뭐 팀 내부적으로 문제 일으켰다 뭐 이런 거 감독한테 찍혔다 이런 거 일단은 사실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다라고 구단 관계자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일단 모두가 일단락되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있으니까 삼성의 내야가 좀 더 두터워졌고 이제는 본인도 팀도 플레이에 좀 집중할 시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드 이야기는 뭐 수면 아래 좀 다운이 됐고 그리고 가빌리오 선수도 굉장히 좀 뭔가 좀 제구 스타일 위주였는데 그날 좀 5회까지는 1실점 근데 6회 들어가면서 3실점을 더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선발 로테이션에 큰 힘을 좀 보태줄 것이라고 보고 차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일 인천 롯데 랜드스전에서 볼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김원영 SSG 랜드스 감독이 퇴장 4대4입니다. 맞섰습니다. 9회 초 1사 1삼루에서 위기죠. SSG의 서진용 선수가 8구 승부 끝에 롯데 정훈 선수한테 볼넷 팍 줬는데 그냥 달달달달 2-3할로 아슬아슬하게 라인에 딱 밑에 이렇게 걸쳤어요. 주심은 낮게 받고 근데 그 앞에도 비슷한 공이 또 하나 들어갔는데 정훈 선수가 참았고 볼 김원영 감독이 그냥 볼넷 하나 되니까 뛰쳐나왔고 어필을 했는데 바로 퇴장 그리고 손으로 김승철 주심을 밀쳐버렸어요. 이 볼이었을까 스트라이크였을까 KBO 관계자가 볼이든 스트든 조금 애매한 공인데 일단 뭐 심판이 볼 하면 볼입니다. 저는 스트나 볼 어느 공을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좀 아슬아슬 조금 애매한 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심이었다면 그 공은 볼을 줬을 것 같아요. 포수의 플레이밍 동작이 꽤 컸습니다. 보통은 조금 좀 확신이 있으면 살짝만 올리는데 굉장히 컸죠. 포수의 문제는 앞서 이제 김성철 주심의 앞선 투수들의 비슷한 공을 스트라이크를 인정을 해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그 공이 두 번 다 이렇게 볼이었고 그래서 SSG 벤치가 좀 들끓고 뭐 좀 얕은 일관성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면 양 팀의 팬들의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볼 아니야? 누가 봐도 볼인데 앞에는 스트 줬잖아.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이죠. 늘 스트존 논란은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터무니없는 볼을 스트라이크다.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볼이다. 이렇게 준 거 아니었습니다. 앞선 판정하고 다르니까 논란이 커지는데 저는 그래서 스트존만이라도 향후 광학 시스템에 도움을 좀 받자. AI 심판 좀 이건 맡겨야 된다.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콘텐츠 만들면 우리 채널에도 좀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매번 해야 됩니다. 상거리가 열립니다. 6일날쯤 뭐 열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뭐 조만간 열리는데 주심을 밀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어요. 김원영 감독이 욕설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김원영 감독 저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분입니다. 그냥 신사죠. 굉장히 젠틀합니다. 사석에서도 그래요. 김원영 감독처럼 시종일관 차분한 분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그날은 정말 그냥 흥분하셨던데 5일
경기 전에 김원영 감독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심판이 제대로 봤다. 내가 흥분했다. 밀친 행동 잘못됐고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팀 분위기 뭐 전환을 노리기 노림수 그런 거 없었다. 보통은 뭐 그냥 경고가 나오기도 하죠. KBO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퇴장되면. 근데 상벌위를 통해서 이제 보통 엄중 경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 사안은 밀쳤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죠. 더 높죠. 뭐 심판 배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KT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